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곳을 지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변의 상인 여러분, 교통과 소음으로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세가 끝나는 대로 깨끗이 정리하고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잠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곳 분위기를 뜨겁게 달가줄 우리 국민의힘의 마스코트 청년 율동팀의 무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 이 대만 해협의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에다 CC, 그 다음에 어디요? 대만에도 CC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대만하고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물자가 대만 해협을 지나서 옵니다. 거기가 전쟁으로 막히게 되면 우리나라는 물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남의 일이란 말입니까? 맞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위협이 되는데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이지, 대만이 중국이 전쟁을 하든 말든 우리는 관계없다, 남의 일이다 하는 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자, 좋아요. 호텔이 10만원 들어서 10만원에 옆집 가서 소고기를 사먹었어, 아니면 통닭을 사먹었어. 통닭집은 통닭 다 훔쳐와서 장사합니까? 네? 통닭집은 닭 사와야 되지, 인건비 들지, 그 다음에 기름도 있어야 되지,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0만원을 받았다더라도 나가서 재료비라든지 원가를 다 빼고 남는 돈은 불과 만원, 2만원에 그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가서 쓸 수 있는 돈이 만원, 2만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10만원을 받으면은 그게 뭡니까? 매출액이지 남는 금액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매출에 원가 개념도 조차도 없는 것 인간이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극단적으로 이딴 소리밖에 못하는 게 이재명인데, 여러분들 토론회 보셨죠? 네. 머리에 내용량 1g도 안 되는 좌파 새끼들 아니면 이재명 옆에서 뭐 의도 처먹으려는 거지 새끼들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재명이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겁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성남시 경제를 박살내고 경기도에 뒷담화를 안겨주고 정치하는데 공금을 가지고 자기 초밥 사먹고 건전지조차도 독가로 해결했던,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던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속이 시원하셨습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이재명이가 나름 카드로 마음대로 초밥 사먹고 샌드위치 사먹고 집에 건전지 갈아 끼우고 그래도 괜찮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가 이해 안 된다는 심정,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에 국가로 국민들이 이 부정부패한 인간을 철퇴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한테는 운수 대통령이 되지만 대한민국에서는요 운수 자, 여기가 지금 한번 이야기하라니까 어떻게 하냐면 운수 이런 분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요 저 옆에 가면 행주산성이 있어요.
행주 상승 갈 때 우리나라 3대 1팀으로 꼽는 게 한산도 대처하고 행주대처 꼽죠? 행주대처 때 어떻게 했냐면 일본군이 3만 명, 우리나라는 의병하고 합쳐갖고 행주 상승에 주도를 하고 있는 게 몇 명이었냐? 3,000명이었습니다. 그 전에 전쟁 양상을 보면 어땠냐면 우리나라 육군이 일본군 1명을 상대하려면 6명이 필요했습니다. 일본은 전쟁 귀신이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1000년 동안의 내전을 통해서 단련되고 단련된 무사들이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초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짓다가 전쟁터 나간 사람들이 죽통 나갈보로 죽어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온 나라가 전멸되고 다시 명나라에서 내려오고 명나라가 일본군한테 격파됩니다. 그래서 다시 급진하려고 하고 있을 때 행주대첩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단 3,000명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일본군은 3만 명이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고니시 유키나와라든지 이런 일본 장군들이 그때 나왔었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절박함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절박함으로 3,000명이 정말 행주 치마라고 그러죠. 거기다 돌을 실어 나와서 한 명 한 명이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번영하려면 우리한테 이 필사의 각오가 있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높여서 문수! 더 높여서 문수! 대포!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유동규 대표께 네, 이어서 다음 분을 모시겠습니다. 문정부 시절 희생된 우리 서해 공무원의 형님이십니다. 동생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힘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래진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제가 주말에 호남 자원유세를 갔다 온 바람에 목소리가 좀 쉬었는데 여러분 좀 이해 바랍니다. 저는 2020년 9월 22일 서해 연평도 양상에서 우리의 부적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균의 형 이래진입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김문수 대통령 시대를 만들기 위하여 왔겠습니까? 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에 의해 가장 핍박받고 가장 공격을 받았던 일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범죄 집단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강력히 요구하며 대통령을 만들 정당의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민주당은 그리고 오늘 지기현 판사의 공격에 관련된 공격 금지 관련된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범죄 집단 또 박지원의 법정 구속 청구서를 제가 제출할 생각입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지금도 목 놓아 목이 쉴 정도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호 2번 김문수의 대통령을 꼭 만들어 주실 것을 전 국민한테 모셔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 여러분, 우리 이래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청년의 목소리를 한 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대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25살 청년입니다. 이성진 청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서 올라온 25살 이성진입니다.
바쁘신 평일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연설이 처음이어서 지금 많이 긴장되고 떨리지만 여러분들께 청년의 목소리를 외쳐보려고 용기 내어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제가 느끼는 청년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말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 공정한 기회,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김문수 후보님을 지지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청년의 잃어버린 미래를 되찾아주시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주실 위대한 지도자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치인들의 권력 다툼이 아니라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의 포함된 선택과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이제 더 이상 바라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변화를 이끌 때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함께 정당한 도전이 보상이 받는 나라. 복지사야. 사회도 사회복지사입니다. 박수! 근데 그 사회가 서초 복지관에서 10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서초의 사회 아닙니까? 네. 김문수 후보가 이게 예비사회가 왔어. 결혼 허락해달라니까 보통 아버지들은 뭐 몇 남 몇 년아, 뭐 집이 있냐, 직업이 뭐냐 이런 거 묻는데 딱 하나 물었습니다. 동주 사랑하냐? 사랑한다니까 묻지고 따지지도 않고 결혼시킨 그 아버지입니다. 네. 그 하나뿐인 딸 결혼식을 이천에 어느 이름 모르는 식당에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결혼식을 치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청렴하고 강직한 김문수 후보입니다. 만일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 동지들에게 주는 10억 보상금을 신청해서 받았다면 지금 이준석 후보 재산이 14억, 민주당 후보 재산이 25억, 이재명 후보 재산이 30억. 그런데 적어도 이준석 후보보다는 재산이 많았겠죠. 김문수 후보는 이런 분입니다. 아주 파도 기다뿐인 파파미. 자, 김문수. 근데 아까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공통점이 딱 한 개 있어요. 뭐냐? 경기지사지 된 거. 그런데 일하는 거는 달라도 너무 달라. 김문수 지사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반지를 평택에 유치하기 위해서 6년 동안 상상을 700번 드나들고 설득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그리고 교통혁명 GTX, 광교 개발, 이거 김문수 후보 했어요. 그러는 동안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뭐 했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측근들은 줄줄이 구속되고 줄줄이 있고. 여러분, 김문수 후보는 경기지사 할 때 일자리를 87만 개 창출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빚만 늘려놨어요. 여러분, 일 잘하고 청렴하고
유서로 제발 정치하지 마세요 라고 남긴 범죄자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타임이 잡히고 있어요. 이틀 전에 여론조사가 드디어 서울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6.5%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판이 뒤집혀요. 뒤집혀. 아, 네. 후보님 오셨다. 돌았는데. 자,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 자, 나라를 살리면 김문수, 범죄를 살리면 이재명. 자, 여러분, 김문수 화이팅! 김문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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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울 시민 여러분, 지금 이곳에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도착했습니다. 국민이 키운 김문수, 내일 박근혜 대통령, 서울 시민 여러분 큰 함성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만들겠습니다. 함께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랑나비 김웅봉이가 왔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자유보수파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김문수 후보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번에 반드시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후보는 우리 집안의 큰형님입니다. 경기김치입니다. 경기김치. 집안에 우리 김문수 후보 대통령 만들어주시고 우리 사모님 정말 내조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꼭 좀 6월 3일날 김문수 후보 대통령 만들어주세요. 우리 아들 장한석 인사 한번 해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장한석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기호 2번 김문수 대통령 꼭 함께 만듭시다. 만들어주시죠 여러분.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문수 후보가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입장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시민 한 분 한 분과 악수를 나누며 입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원칙의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정당당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김문수를 영원하겠습니다. 김문수!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보입니다. 여러분 김문수를 연호해 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준비된 후보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선택은 희망의 선택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발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입니다. 김문수입니다. 김문수를 연락하겠습니다. 김문수! 김문수!
요즘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으시죠? 우리 국민의힘이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가 좀 더 우리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또 경제도 잘 돌아가도록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사과하는 말씀 또 죄송하다는 생각을 담아서 저와 우리 당의 국회의원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이 지역에 조은희 국회의원님, 신동욱 국회의원님, 많은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심이죠.